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로 그린벨트 그쪽에 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역대로 보게 되면은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이런 언론이나 이렇게 좀 부추기다 보니까 그게 좀 와전되고 당연히 풀릴 듯이 얘기했지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주택 공고를 받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불안한 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됐고, 그런 와중에 또, 수도권 전반적으로 규제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묻지마식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받아 거기서 거주하는 게 아니라 나 나름대로 기다리면서 어느 지역을 원하시면은 그 지역에 꼭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시면 안 되고요. 즉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정책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그 수도권 전반적으로 계속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청약 점수가 어느 정도 있고 만약 모자르시면 추첨을 해서라도 당첨될 기회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냥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수도권 전반적으로 규제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들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는 거는 주식에 상향됐을 때 받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 피를 주고 사던가 많은 프리미엄 주고 사게 되면은 그거는 거품이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멘붕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야 큰 문제가 없이 서울권 어디서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런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기다리셨다가 청약에 꼭 도전하셔서 당첨되셔야 됩니다. 제 유튜브를 들어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그 전에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린벨트 얘기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의견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달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전에 제가 유튜브로 올린 적이 있으니까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플러스 알파로 꼭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번만 나온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7월달 나온 내용들 중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재개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수도권 쪽에도 그 서울권에서도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같은 것도 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적극 지원한 겁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있잖아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휴공간 정비 및 화력 재활용도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동사무소 부지나 여러 형태로, 그리고 도심 내 유휴부지까지 확보해서 7만호까지 공급한다고 하고, 수도권도 연평균 25만호지만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 서민들이 어쩌면 무주택인데 지금 기다리라고 했는데 가격이 상승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전 청약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그 3기 신도시들을 용적률 상향까지 해서더라도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계속 그 정책마다 나와 있습니다. 이번 5월 6일 그때 보시면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30만호에 하면서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거는 21년 말부터 입지자 모집에 착수하겠지만, 위에 보시면 일부는 사전 청약제로 조기 분양한다는 내용에서 더 강력하게 나온 게 그 다음에 나온 거죠. 추후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더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 9,000호가 아니라 3만호 이상 먼저 사전 청약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왔고, 용적률 상향도 한다는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요즘 보면 전세가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 정부에서는 기다려달라. 그럼 사람들은 무주택으로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3기 신도시나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기 위해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좀 상승된 거고, 만약 임대차 보호법, 그러니까 3법 같은 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세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상승은 됩니다. 떨어지진 않으니까요. 다만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고제 같은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 같은 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서민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들이거든요. 전세가 상승을 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건 어차피
한 번은 견뎌야 되고, 이런 있으신 분들과 이런 정부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 정부의 의지는 우리 지금 서민들한테 계속 지금 강력하게 정책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6월 17일 내용을 보게 되면 또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에 대해서 후속 조치 이행을 한다고 한 겁니다. 금방 5월 6일 나온 대책에 서울 7만 호하고 이렇게 23일 계속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속 이 주요 그 내용이 나왔고, 이 연내 계속 이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나온 게 이제 7월 달이죠. 7월 이번 10일 그 부동산 그 보완 대책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전 물량을 대폭 확대해서 3만 호까지 추가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밑에 나온 내용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입니다. 그리고 5월 6일과 6월 17일 대책에 나왔던 유의부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국가시설부지 같은 요즘 나온 얘기가 뭐 저기 군부대 같은 거 이제 뭐 저기 그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런 거고,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도시규제 완화시켜가지고 더 공급하겠다는 내용들. 도심 내 이제 공실상가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어있는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걸 매입을 해서 1인 주거용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만 그것까지 이제 주차장까지 하면 너무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차를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린, 거기 나라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속 나오는 정책이 지금 이 의지를 계속 반영을 하는 겁니다. 추후에 계속 나오면 그대로 발표를 할 것이고, 향후에 이렇게 공급할 거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꼭 서울 말고, 만약 수도권에 간다고 3기 신도시 이제, 경기도권에 가지 말고도 서울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청약 점수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이라고 하면은, 만약 청약 점수가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전에 죄송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즘 또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재개발 같은 게 이게 그 규제가 좀 덜하다 보니까 그쪽 쪽으로 지금 매매 지금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수도권 전반적으로 규제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오는 겁니다. 규제가 덜한 대로 가는 거게 됐죠. 다가구 주택을 사가지고 연도 수익률을 남기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만약 내가 주택이 만약 없다고 계속 기다리는 분이라면 뭐 불안하지 마시고 이 정부의 의지를 꼭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한다는데 만약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선거로서 거기 대통령을 바꾸고 저기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 의지를 기다려보고 하시다 보면은 저는 꼭 청약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나오는 그 의지대로 그대로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언론에서 부추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온 얘기가 7월 13일 날 마지막으로 향후에 후속 조치를 즉시 이행하고 이런 내용들은 계속 말씀해 준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왔던 얘기가 뭐 좀 나오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나왔는데 솔직히 그린벨트 해제 얘기가 며칠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어떤 생각이냐면 이것도 부추기는구나. 왜냐면 저쪽에 그 그린벨트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쪽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자연을 어느 정도는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하러 산이 있습니까? 전체가 그냥 다 도시로 만들면 되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기 전에 했더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던 확건 의지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냥 그동안 부추겼던 얘기예요. 이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서울에서 안 하게 되면 군부대 시설하고 아까 유휴부지와 공공재개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그 야당에 있는 뭐라 해야 되나 자유통합당이 하더라도 이건 쉽지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어느 정도는 만약 규제도 풀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틀리지만은 그래서 나왔던 얘기들이 막 뉴스 엄청 쏟아졌죠. 그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겁니다. 저기 문화일보에 한 건데 여기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저희 강남권, 서초 그리고 강동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계속 나왔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나온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태능 이쪽하고 여기 남태령, 유래군부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다른 형태는 있지만 이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바로 남태령 군관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유래군부지가 이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솔직히 여기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고요. 여기 그린벨트 해제 여기는 뭐 유력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게 되면 여기랑 같이 묶어서 이제 한다는 얘기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일단은 이제 예상을 계속 하는 거죠. 뉴스에서는 언론거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당연히 이번 그 얘기들은 허망한 그냥 뉴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상을 하더라도 쉬운 게 아닌 거니까요. 그래 제가 말씀드린 5월달 정책과 6월달 정책과 7월달의 보안 대책 이런 얘기를 보면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만 합니다. 정부에서 나온 그 국토부 발표 내용은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에서 말했던 서울권에 그 해가지고 7만 그 수도권은 20만 원 이상을 계속 공급할 것이다.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그 한꺼번에 100만 가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중개업을 지금 거의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이 그 몇 달 동안 이렇게 사재기 하는 그런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저도 10몇 년 동안. 그건 이제 같은 중개업 하는 우리 모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면은, 진짜 제 개인적인 그냥 의혹이나 의문이 드는 건데요. 어떻게 집을 안 보고 그렇게 사재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가까운 호평 같은 경우나 지방의 뭐 청주 근처나 이게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그래요. 자기도 전화가 온대요. 근데 금액 얼마 하면 바로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금 넣는 상황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집을 안 보고 계약하시겠어요? 월세 그 흔한 500에 3, 40도 집을 안 보면 계약금 안 넣는 상황인데 아파트 본인이 살던가 세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안 보고 계약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없다고 해서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 정부는 그렇게 계속 공급을 한다고 하니 서울과 수도권에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은 청약을 하셔서 당첨을 받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냥 뭐 주택을 사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내가 청약 점수가 어느 정도 된다. 미래를 보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은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이 이제 전에 한번 이제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집이 있어가 이제 팔고 청약 점수가 없는 분들이야 이제 뭐 어떻게 뭐 매매를 사던가 또는 주택을 사던가 피주고 사던가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무주택으로 있던 분이라면은 이 청약통지 얼마나 아깝습니까? 정부의 의지는 지금 계속 거기 그 확고한데 그런 부분을 갖고 기다리시려면 꼭 저는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는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군부대 같은 것도 이제 만약에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린벨트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군부대를 안 쓰는 이제 그 골프장 같은 것도 아마 거기 군대 쪽에서는 많이 그 저항이 들어오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해서 서울권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공급해 줬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월달부터 그 7만원 같은 것도 나올 거고요. 거기도 알짜배기도 있습니다. 용산도 있고 동작구도 있고요. 그 가까운 그 동묘도 있고요. 그게 나쁘진 않거든요. 다만 뭐 세대수가 크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노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그 재건축하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뭐 이번에 개포도 했지만 좀 있으면 대치동도 나오고 저 수색도도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급들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본인이 이제 맞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때 꼭 청약해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이 시간을 잡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어떤 한 분이 들리셨는데 좀 되게 걱정이 많으셔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들려드린 겁니다. 이것 또한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이런 부분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뭐 청약에 뭐 누가 가점 몇 점은 뭐 의미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좀 맞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이 많이 그냥 좀 마음적이라도 좀 계획에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